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일병 김병주. 김일병 김병주입니다. 아, 예, 그 김일병 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또 뛰겠다. 김일병의 마음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성공 위해서 발빠르게 뛰겠다. 낮은 자세로. 사실 사성 출신이시고 한데 네, 김일병의 자세로 네. 열심히 뛰겠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박선원 의원과 잠깐 전화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네. 재산 의혹 제기 주진우 의원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지적을 했었고 오늘 또 최고위원님께서도 네.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도 강조하셨는데 네. 야, 이 국민들의 분노라고 할까요? 국민의 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그야말로 흙탕물 튀기기라고 아까 박선원 의원 얘기했었는데 본질을 감춰버리는 그런 인사청문회를 끌고 가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인사청문회부터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네.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트집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네. 뭐 조그만 걸 가대하게 포장해서 한다든가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사실 빨리 지금은 인수위 없이 들어선 정부라서 네. 빨리 국무총리가 임명이 되고 빨리 내각이 구성이 돼야 실제 안정감을 가지고 빨리 국정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를 인사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박선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국힘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본인 재산은 약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은 2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재산 가정을 문제 삼고 이렇게 하는데 아들 문제도 그렇고. 네, 아들 재산. 그렇고, 예, 아들 재산 뭐 엄청나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실제 그러지는 않고 공격으로 일삼고 있죠. 거울을 제가 선물 해주고 싶어요. 주진우 의원한테. 거울을. 자기를 도로 봐라.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일 네, 것 같고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대선 결과로 보여줬고 네. 또 지금 힘을 모아서 진짜 대한민국 향해서 나가자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런 재산 관련된 의혹을 네. 이미 이제 다 이제 해명이 되고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모습 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김민석 네.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아주 최적임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표 시절에 네.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호흡을 호흡을 맞추었고요. 그리고 집권 플래너로서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할지 플랜을 짰기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호흡이 잘 맞으면서 집권에 대한 그런 마스터 플랜을 짰던 분이고요. 또 정치 경력 한 30년 됐잖아요. 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공이 상당하고, 그래서 실제 지금이 상당히 내란 종식 또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걸 헤쳐갈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도 좀 잡혔기 때문에 네네. 인사청문 거치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고 또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인사청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논의가 또 되는 건데 지금 뭐 인사청문 전부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재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모습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실 인사청문회는 능력과 자질 이런 걸 검증하잖아요. 그리고 정책 검증이 돼야 되고 김민석 후보자의 정책 앞으로 5년 동안 또 국무총리가 됐을 때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런 거와 또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등등 검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완전 트집 잡기를 하고 있잖아요. 트집 잡기식이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이제 내각 인사, 국무총리부터 이제 장관들이
지명이 되고 청문회 거쳐서 임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당을 보면 여당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지난주에 김병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김병기 김병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네요. 전화를 받는데 네. 아이고 대표님 축하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김병주입니다. 아 김병기. 그러네 헷갈리네요. 저도. 헷갈리죠. 김병주 우리 최고위원 보면서 김병기 대표 얘기를 하려니까 저도 모르게 네. 김병주. 또 뭐 악성 댓글 또 저의 그 댓글을 어떨 때 잘 달 때가 있어요. 가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원내 대표 선거할 때 네. 너 아들 국정원에서 잘 근무하냐? 하고 주물린 거게 아니 갑자기 내 아들이 국정원을 왜? 그 보면은 김병기하고 이 헷갈려서 한 글자 차이라서. 네. 근데 저도 사실은 헷갈렸습니다. 예? 김병기와 김병주는 닮은 데가 많죠. 그분은 거의 젊은 평생을 국정원에서 국정원에. 국가에 헌신했고 네. 저는 군복을 입고 헌신을 했고요. 비슷한 업종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하고 네. 아주 친해요. 제가 처음에 국회 들어왔을 때 국회에서 비례대표들에게 한 명의 멘토를 정해줬는데 네. 김병기 그 당시 의원이 멘토였어요. 그런 또 인연도 비슷한 있네요. 성향이 있고요. 또 네. 국방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하기 때문에 국방에서도 오래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병기, 김병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박정우 기자님마저 네, 김병주 대표가 네, 김병주 대표라고요. 당 대표 출마하시는 건 아니요, 저는 아니시죠? 예. 자, 김병기 원내 지도부. 네. 자, 구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주 뭐 최고위원으로서. 예. 아주 제대로 구성이 잘 됐다고 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겸 지금은 또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22대 이재명 전 대표 시절에 인사검증을 또 관계했었고요. 국회의원 22대. 네. 그래서 굵직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 원내 지도부가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이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좀 포용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래요.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조용하게 느껴지는데. 네, 조용하면서도 예. 많은 사람의 의견을 물밑에서 듣고 하고 그러면서도 통찰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명확히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최적의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적의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됐다. 네. 자, 그러면 또 어려운 질문 한번 또 드려봐야죠.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어제 야당 네. 대표 또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만났던데 이렇게 예방을 하면서 열심히 뭐 개혁 과제들 특히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빨리 처리하고 뭐 추경도 네.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단 구성이 됐는데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죠. 당 대표 네. 선출이 되게 되는데 정청래 최고위원 이제 출마를 했고 네. 아마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아마 2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누구를 좀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지도부에서는 중립이에요. 아 지도부니까 또 중립을 그럴 수 최고위원은 있겠네요. 중립을 또 지켜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네요. 예, 최고위원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당 대표 선거가 8월 2일 날 있는데 이번에 보궐 선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1년이죠, 1년. 지금 1년. 이재명 대통령께서 1년 하셨고 네. 대통령 되시면서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보궐 선거가 되는데 저는 뭐 두 분 다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누가 돼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해요. 당 대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1년 동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 다 장점들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소통 능력이 많고요. 소통, 또 예. SNS도 잘 SNS에서 활용하시고. 아주 최강자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법사위원장 하면서 능력을 검증했고요. 윤석열 파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네. 항상 보면은 열정적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수석 최고위원으로도 손발을 맞추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나 의지 또 국정 방향 철학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큰 아주 그런 측면의 장점이 있다고 보고 박찬대 박찬대 대표가 나온다면은 의원이 나온다면은 박찬대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잘 통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아주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애정이 많죠.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는 잘 통해요. 두 사람이 하여튼 그러면서도 원내 지도부를 이끌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원내 대표를 했잖아요.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네. 12.3 내란을 종결시키고 극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의원이기 때문에 네. 당 대표를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음. 이어가기를 잘할 수가 있죠. 이재명 정부와 같이. 네. 그래서 두 분 다 그런 기대가 장점이 된다. 있기 때문에 음. 그것은 우리 참 권리당원과 지지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네. 당원의 뜻으로 이제 선출되는 대표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봐야 된다. 그렇죠. 이번에 예? 당원 뜻이 많죠. 당원 뜻이. 권리당원 55%, 그다음에 대의원 15%, 네. 일반 여론조사 일반 국민 30%니까요. 당원들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난다고 보여지죠.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고 끝까지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자 근데 뭐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축제 한마당으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네. 그런 아마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거기에 그 최고위원 선거도 한 명 할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김민석 후보자가 빠져나왔기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이제 완전히 임명이 되면은 네. 최고위원 한석이 비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럴 보궐선거. 경우도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당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G7 네. 정상회의 참석 비록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안 됐지만은 한일 정상회담 오늘 좀 이뤄졌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외교 실용 외교라고 우리 많이 좀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금 사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10여일 만에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외교 무대 벌써 성공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성공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세계에 알렸다. 네. 민주주의 그동안 구테타하는 나라로 인식이 돼 버렸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인데 갑자기 구테타하는 나라로 인식이 되니까 예. 우리의 그 국격이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이 돼서 이렇게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혔다. 이런 것들을 그 세계에 알리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정상 외교의 복원이라고 봐요. 그동안 이제 12.3 내란 이후에 공백이 됐고 또 윤석열 내란 수위가 있는 동안 3년 동안은 제대로 된 정상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G7 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 여러 나라들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무역이라든가 에너지 분야 그리고 안보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국격 회복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김혜경 여사님 같은 경우는 한복을 입고 리셉션에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으셨는데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또 세계에 알리는 이런 좋은 기획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 안보 분야를 실질적으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면서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외교 안보 분야를 잘 챙기고 계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도 와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자체 네. 이게 회의에 참석해서 함께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요. 아 그럼요. 예. 지금 뭐 세계가 아마 대한민국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된 것도 놀랐는데 예. 12월 3일 날 갑자기 뭐 친위 구태타가 일어났다 해서 깜짝 놀랐다가 그것도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네. 한 6시간 만에 해제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도 놀래고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파괴했는데 민주적 절차로 헌법을 파괴했는데 헌법으로 윤석열을 파면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워할 것 같아요. 놀라워할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외교 무대에 대비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네, 전 세계에 선언한 그런 네. 모습. 자, 많은 분들이 또 전 세계에서 평가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이란 뭐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까지 격화가 되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어떤 또 영향을 줄지 이것도 걱정이 네, 되고 그것이 가장 국제 정세를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기 가장 큰 지금 도전 요인이죠.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고 음. 거의 뭐 제한전이긴 해도 전면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공중에서 뭐 미사일, 전투기, 뭐 드론 등으로 해서 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세계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렇게 되면 유가가 치솟는 거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또 안전하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경제 직격탄을 먼저 받을 수가 있어서 그것이 네. 걱정이고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북한이 지금 긴장이 최고조로 갔다가 이제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우리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전을 시키고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개선되면 평화의 물꼬가 터질 텐데 지금 미국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해결이 1번이에요. 네. 갑자기 거기에 채관심이 많아지는 거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 확 밀리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정착하는데도 안보적으로 좀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은 네. 장기화되면 안 되고 빨리 정치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외교적인 네. 역할도 해야 되고 네. 국제 정세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러시아의 공병 병력 또 군사 건설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네. 했는데 우리 대통령실의 우려 메시지도 조금 전에 나왔네요. 네. 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아침에 최고위에서 우려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네. 네. 예. 우려하는 네. 메시지도 네.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또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캐나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을 한 6천 명 파견하겠다고 알려졌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북한은 전투 병력을 한 15,000명 정도 파병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전투 병력에 추가해서 재건을 할 수 있는 병력 네. 파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넘어서 혈맹 관계로 점점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심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북한하고 러시아와 긴밀해지면 긴밀해질수록 우리의 전략 안보 환경은 나빠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를 좀 떨어뜨려야 되고 그래야 북한을 좀 더 고립시키면서 평화의 물꼬를 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이 지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도 발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 문제에 뭐 빠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에 강한 뭐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 또 외교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남북한 문제도 그렇고 좀 그렇죠. 계속해서 외교와 안보가 중요한 또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특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 첫날 뭐 기념사진 찍고 뭐 만찬까지 하고 갔는지 그날 첫날 복귀해 버렸잖아요, 조기에. 네. 그래서 사실 G7 여러 국가들이 트럼프 만나고 간세 협상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벙찐 거죠. 그렇게 간 이유는 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전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메시지상에 이란 테헤란에서 떠나라라는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것은 아마 미국인들의 소개령이라고 보입니다. 곧 네. 거기 공격할 테니까 미국이나 우방국에 있는 교민이나 국민들은 떠나라. 폭격을 곧 할 것이다. 네. 그런 메시지로 보여져요. 아, 그래서 급고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뭐 NSC를 연다고 했었는데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항이 빨리 이란이 항복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것이 장기화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세계적인 경제가 휘청거리고 안보도 휘청거리고 네. 그 여파가 우리에게 바로 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 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접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평화를 찾게 되는 일상을 찾게 되는 일도 그렇죠. 벌어졌었어요. 네, 네, 대북 확성 방송 중단하고 북한도 중단하고 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래 그러니까 걸렸습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국민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잖아요. 이번에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대단히 효능감을 느꼈다고 봅니다. 지난번 작년 9.19 군사합의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 정지시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북한의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서 북한에 각종 심리전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역으로 이제는 북한도 많이 깨가 많이 생겨서 네.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심리전이 아니라 완전히 뭐 기괴한 소음들을 막 보냈잖아요. 귀신 소리 막 귀신 소리, 뭐 바람 부는 예. 소리, 뭐 또는 기차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끼익하는 기분 나쁜 소리 이런 것들을 보내서 네. 강화도 주민뿐만 아니라 155마일 휴전선 가까이에 있는 접적 지역에 계시는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밤잠을 못 자고 또 어린애들은 경기까지 하고 또 소나 이런 동물들은 새끼를 놓지 못하고 네. 닭들은 계란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어려워서 이 강화도 특히 주민들 해결해 달라고 엄청 요구를 했었고 네. 작년 국정감사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강화도 주민이 국정감사장에 오셔갖고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그 국방부에 제발 이거 멈춰달라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외면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되시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우리 대북 확성기로 하는 걸 중지했더니 북한에서 응답이 왔잖아요. 그 기괴한 이런 소음을 보내지 않고 이제 음악 정도 트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접촉 지역에 계시는 분이 편히 잠을 주무실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접촉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대단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상 회복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그동안 내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좀 일상을 회복하나 싶었는데 화가 나니 계속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용현이 이제 풀려난다고 하네. 이게 아유. 말이 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뭐 김용현 어떻게 해요, 이거? 하잖아요. 사실 김용현만이 아니라 네. 뭐 거기 내란 부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에 이어서 내란 부역자들도
주요 임무 종사자들 줄줄이 보석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군검찰이 박안수, 여인영, 이진우, 문상호 조건부 보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된 데는 저는 심우정 검찰과 지기현 재판부 등이 내란 기득권 카르텔이 빚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 6개월 되면 풀어줘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걸로 기소를 시켜서 연장을 하든가 네. 또는 재판을 빨리 속도감 있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심우정 검찰이나 지기현 재판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 3대 특검이 시작이 됐으니까 특검에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서 다른 걸로 좀 기소를 하고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해서 네. 재판부도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특검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풀어줄 결심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김영현이 맨 처음에 1호로 구속될 때부터 그렇죠. 그때 뭐 비아폰으로 뭐 검찰과 소통을 하면서 네. 구속을 당한, 그러니까 자발적인 구속을 통해서 네. 뭔가 증거도 인멸하고 이렇게 풀려날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지금 뭐 추가적으로 기소할 것들은 차고 넘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김주연 민정수석 비하폰 통화가 있었다는 것도 있고 김주연 심우정 비하폰 통화도 있었던 것들도 나오고 그렇죠. 뭐 새로운 사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럼 새로운 걸로 사실은 그것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기소를 할 수가 있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새로운 사실이 그 이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거를 기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갔잖아요.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시간 흘려 보내고 있었던 거고. 네, 네. 그러니까요. 참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 뭐 이제 개혁, 사법 개혁 얘기, 뭐 검찰 개혁 얘기 계속 나오는 거지만 이거 김용현이 풀려난다고 하니까 그럼 윤석열 만나가지고 둘이 네. 뭐 할지 모르겠어요. 뭐 맛집 탐방 다닐 수도 있고 같이 뭐 반바지 패션으로 어디 뭐 다닐 수도 있고 일단 뭐 모르겠는데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많고요. 그리고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또 말 맞추기 예.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편히 다니는 모습 국민들이 만약에 본다면은 대단히 분노스럽고 정의가 어디로 갔는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내란을 일으키고도 저렇게 버젓이 다닐 수 있다. 상상하기 어려운 사항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19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3차 소환 경찰이 이제 비아폰 삭제 지시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라 네. 이렇게 했는데 안 나간다. 네. 다르게 조사해달라. 서면 뭐 아니 방문 조사 뭐 이런 얘기를 윤석열 쪽에서 하면서 안 나갈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체포영장 신청해서 그렇죠. 네. 발부가 되면은 체포를 해서 신병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그럴 할 수- 의미 이유가 더 커진 게 김영현이 풀려나게 된 상황이니까 네, 네. 더 지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서 체포하고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아직 내란이 안 끝났다.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럼요. 내란 정식이 안 됐다. 내란 정식은 네. 아직도 멀었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검이 빨리 특검 인원들을 빨리 구성해서 속도감 있게 빨리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속도감 있게 김건희가 입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일 빨라요. 우울증 뭐 이런 명분으로 했는데 네. 그래서 진짜 아픈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속도감 있게 이런 수사를 앞두고 특검 수사나 이런 걸 앞두고 예. 미리 선제적으로 한 걸로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뭐 샤넬백을 가방하고 신발로 이제 교환을 했다. 그 신발이 과연 누구 신발이냐? 김건희 신발이 아니냐? 그러니까 발치수부터 재봐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까지 네, 나올 정도로. 그래서 발치수 재는 걸 안 당하기 위해서 또 입원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비아폰 관련된 김건희가 비아폰을 가지고 김주현 수석한테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고. 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녹취가 지금 또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블랙펄을 이 투자 그쪽 회사에 40% 수익금 중에 40%를 줘야 되는데 네. 이걸 뭐 주는 게 많이 너무 과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 이 끝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말씀했지만 김건희가 김주현 민정수석 비하폰 통화가 작년 7월 3일이죠. 그리고 10일 후에 검찰 황제 출장 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사들이 휴대폰 반납하고 그렇죠. 수사했던 김주현 조사했던. 시무정이가 비하폰 통화가 작년 10월 10일하고 10월 11일 있었는데 6일 후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다 연관성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를 해서 그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는 지금 대단히 두려울 겁니다. 두려울 거다.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고 뭐 또는 뭐 그러니까 지금 속도감 있게 입원을 한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속도감 있게 입원을 하고. 그러니까 우울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울증 얘기할 거면 전 국민의 이 우울증 네. 스트레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입원 못 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제가 입원해 아는 있다. 아주 잘 아는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예. 12.3 내란 이후에 두드러기가 나서 아직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 아직도? 스트레스 때문에 12.3 내란 이후에 쉽게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윤석열 막 구속됐다가 구속되기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또 풀려나 버리고 야.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못 이기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입원 치료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일반 국민들 맞아요. 그런 국민들이 많은 거죠. 네. 네. 이 그리고 특히 많은 분들이 예.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네, 네. 우울했죠 계속 우울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그래도 일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러니까. 김용현 풀려나고 김건희 네. 입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우울증이 도신다 이런 분도 있는데 오마이TV 여기 예. 스튜디오도 예. 되게 우울했잖아요. 맨날 뭐 그 초조하고 그렇지. 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마치 약속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 지금 얼굴에 네. 무슨 것도 피고 그랬었는데 아, 코스피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또 3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간밤에 미국 증시는 안 좋았는데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볼 때 그렇죠. 그만큼 시장이 알고 있는 거니까. 시장도 알고 투자자도 아는 것이 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죠. 앞으로 경제를 잘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저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2,970일까지 왔어요? 지금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네. 사실 주가가 저렇게 버티면서 올라간다는 건 거의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보통 때 같은 주가가 곤두박질 그럼요. 내려올 바로바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위험 요소보다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제 정책을 잘할 것이다라는 신뢰감과 기대가 네. 더 이기고 있는 거죠. 저 보세요. 주가 지표 한번 보시죠. 네. 그러면은 2,900. 쫙 올라가다가 횡보를 하잖아요. 네, 네. 저기가 전투가 저기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저렇게 문제. 하면은 중동 문제 유가 올라가고 한율 문제 생기니까 떨어질 것이다. 보통 땐 생각했는데 네. 또 한 면에서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경제 잘할 것이다. 거기 팽팽하면서 그렇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야,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오늘 네.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 또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엔 이제 국장으로 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네, 네. 그야말로 효능감을 또 여기에서 경제에서도 느끼고 계십니다. 시장에서. 그럼요. 시장이 네. 가장 잘 반응하는 거죠. 야, 네. 윤석열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또 하나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네. 경제적인 불확실성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아예 판이 바뀌는 쪽으로 가고 있고 네. 그걸 외국 투자자들 또 아니면 개인 투자자가 판단하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상법 개정안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네.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원내 그럼요. 지도부에서도. 사실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평가된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가 저평가된 이유는 두 개라고 봐요. 저는 네. 안보 리스크가 있었고 안보 리스크. 하나는 주식 시장이 투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투명하지 않으니까 외국 투자자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 시장이나 회사들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신뢰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코스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빈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진짜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장 반응하는 거 보면 네, 상법 개정이 정말 된다 그러면 네, 상법 개정 된다고 해서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 상법 개정이 되면 정말 네. 투자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외국에서. 네, 그렇게 되면은 5천 뭐 실제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다.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이제 어려운 국제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추경 문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에선 확장 재정이 기본이다. 과감한 추경안 편성 담보한다 이런 얘기. 오늘 아침에 네, 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추경을 정부 측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발빠르게 그 상임위별로 논의가 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추경을 편성을 해서 피가 돌아가듯이 돈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액수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이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마중물을 확실하게 네.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가게도 지금 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네. 소상공인도 힘들고 뭐 기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니 뭐 댓글을 보니까 아직까지 치료받고 있어요. 반제님은 우울증 때문에 아직까지 뭐 치료받고 있다 이런 말씀 나오고 계신데 김건희 이제 입원해 있고 네. 아까도 저희 댓글을 보니까 뭐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치료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바로 입원한 모습에 대해서도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고 이런 분은 또 분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그렇죠. 특혜 아니냐 이거 자체가. 입원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형 예. 병원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이 의료 사태 때문에 네. 의정 갈등 때문에 얼마나 또 다 어려워졌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입원해서 버티고 있다. 특검이 앞으로 또 지혜롭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이제 김민석 후보자 얘기도 했지만은 장차관 국민 추천제 네. 이게 10일부터 16일 7만 4천 건 접수가 된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네.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추천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고 자 국민들이 직접 추천해서 선출되는 추천을 받아서 검증을 거쳐서 임명되는 네. 장관 차관 그래서 임명되고 그러면 정말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뭐 장차관을 밀실에서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 지인 찬스가 많이 써져진 거죠. 네. 특정고 뭐 중앙고 출신, 뭐 서울법대 출신, 특히 검사 출신, 뭐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인재풀이 어느 정부든 들어서면 인재풀이 적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 추천을 받으면 일단 인재풀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네. 국민 전체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당장 뭐 발탁이 안 되더라도 인재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속 검증을 하면은 우수 국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을 이제 장차관에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마 네. 이번 국민 추천제도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아마 7만 건 이상 이렇게 네. 추천한 것은 아주 이번에 네. 많은 국민들이 그 참여해 주신 덕이라고 봐요. 그래요. 저도 뭐 사실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댓글도 문자요? 그렇고 저를 뭐 추천했다. 추천했다. 뭐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저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고 네. 또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은 뭐 추천 횟수도 중요하지만 추천 사유가 중요하다. 어떤 사유로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지 네. 그런 거 그리고
아마 그래요. 법무부 장관, 뭐 보건복지부 장관 네. 쪽이 검찰총장도 또 많이 들어왔고. 검찰총장 쪽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들을 하던데 예, 나중에 그런 걸 일부 좀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사유나 이런 것도 공개가 네. 되면서 아마 네. 지명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대전 고수님이 김병조 의원님께서 국방부 장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고 네. 계시고 네. 유리알님도 김병조 의원님 국방부 장관으로 가주세요 네. 이런 말씀도 하고 네. 계시고 네. 대전 고수님은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네요. 대전에 오셨을 때 야구공에 사인해 주신 거 기억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그런 적이 있나요? 네, 네. 아마 그분이신 것 같은데. 아, 네. 예, 저 국민 애청자입니다. 추천제에서 오마이TV 댓글도 데이터여야 되는데 오마이TV에서 댓글도 댓글 뽑아갖고 예. 공개 자료로 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인력이 올리면은- 부족해서 못하는 예, 거 못한 거. AI 기술로 그 AI 못 기술로. 추리나요? 네. 어, 우리 대전 교수님이 계속 질문 주고 계신데 네. 이 국방부 장관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봐 주세요.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아이고. 날카롭게 여쭤보시네요. 또. 아니 예. 이재명 들어와요. 대통령께서 시키면은 당연히 해야 되죠.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명령. 군을 바로 세워야 되니까 네. 그 임명하면은 당연히 그 음흠. 임명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명을 받들고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생각에 그럼요. 네. 함께 하실 거다. 네. 대전 고수님의 이렇게 질문도 제가 직접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마이 TV는 바로 질문 주시면요, 저희가 네. 바로바로 또 질문 드리고 바로 제가 전해드리고 답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 G7 참석 후에 이제 네. 1박 3일 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강행군입니다. 너무 강행군으로 편성했어요. 네, 이제 그 돌아오실 텐데 캐나다면은 시차가 달라서 낮밤이 바뀌잖아요. 엄청 피곤하거든요. 예. 그 조금 여유 있게 하루 더 왜 1박 3일로 편성했나 모르겠어요. 한 2박 4일 정도 해야 될 텐데. 아마 네. 딱 회의만 참석하고 일정만 하고 네. 돌아온다. 왜냐하면 또 네. 국내에도 여러 가지 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일 잘하는 대통령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하루만 우리가 주무시고 이틀은 또 그러니까요.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주무셔야 보내고. 되니까 그거 참 왜냐하면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위와 그렇죠. 직결되기 예.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밑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네, 뭐 그 잘 편성해야 돼요. 그럴 수 그 있겠네요. 지금 대통령실 그 비서관들이나 수석 아직 다 편성이 안 돼서 그런데 이번에 네. 너무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강행군이다. 너무 강행군이에요. 아. 저렇게 하다가 뭐그 건강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저럴 그렇네. 때 그것도 명심해야겠네요. 2박 대통령 4일 실세. 정도 편성을 해서 네. 사실은 최고의 컨디션일 때 정상회담을 해야 이 좋은 거기 나와요. 네. 보니까 비행기에서 내리시자마자 가서 남아공 정상회담하고 호주 정상회담하고 예. 오늘 오늘 너무 빡빡하게 한일 정상회담도 이렇게 잡았어요. 저렇게 강행군을 시키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 회의를 다 참석을 하고 이제 돌아올 텐데 네.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된다. 이재명 말씀. 대통령께서는 일에 욕심이 많으셔서 네. 저렇게 강행군 하세요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도 네. 그럼 참모들이 자꾸 그 이거를 조금 더 너무 강행군이 되지 않게 스케줄을 잘 짜야 되거든요. 아마 아직 그 대통령실이 다 정비가 안 돼서 그럴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그런 걸 잘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 정도 1박 3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미국에 네. 출장을 많이 가보는데 의원님은, 특히 예. 미국하고는 시차가 캐나다하고는 시차가 네. 12시간, 13시간이니까 완전히 반대니까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그걸 네. 강행군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힘나라 더 응원하시고 네. 하실 텐데 그래도 건강 관리도 네. 중요하다라는 네. 것 다시 그럼요.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대종 고수님이 김병조 의원님께서 국방부 장관 되시면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국방부 장관 되시길 염원하겠습니다라고 네. 대종 고수님이 하시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김병조 의원님. 정말 우리 의원님 찐팬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이 방송을 대통령실에서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오마이TV. 바로바로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 대표 유권자의 뜻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그러니까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또 이 여당이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네. 뒤에 또 국민들이 있다 아, 이런 그럼요. 생각으로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주당 지도부도 일에 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예.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음.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당 차원에서 적극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늘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것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가 큰 임무 중에 하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길에 또 제일 선봉에 또 김병주 네. 의원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좀 들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싸우려면 네. 열심히 일을 하려면 네. 밥심, 아, 그리고 싸우려면 또 실탄이 필요한데 네.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올려드렸습니다. 아, 네. 오마이TV에서 후원 계좌를 올린 적이 별로 없는데 아, 그런가요? 최근에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제가 그동안 제가 3년 나오면서 고정 출연했는데 네. 후원 없었나요? 계좌를 거의 안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마이TV는 원래 후원 계좌 안 올리는 TV로 알았는데 그래요? 최근에 올려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 주불리 김병주 아, 여기에 네. 또 이 유튜브 채널에 또 네. 집중해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실탄을 확보할 수 네.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 예. 매불쇼를 갔는데 저걸 우리 비서관이 올려놔서 제가 치웠어요. 어? 지금은 대선에 집중해다. 후원 계좌 음. 받을 거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그렇네요. 후원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적기에 잘 네, 올려놓으시네요. 띄울 때가 됐습니다. 그때입니다, 의원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네. 실탄이 필요하잖아요. 선봉에 서서 싸우려면 네, 많이 네.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네. 들었고요. 다음 네.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